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미천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천왕이 되는 울골은 서천왕의 차남 돌고의 아들입니다. 고위 왕족의 신분이었지만 292년 3월 백보 봉선왕이 왕권 강화를 계기로 신족들을 경계하면서 그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식기 직후 숙신을 격파하여 영웅으로 떠오른 숙부 안국군 탈가를 관장으로 몰아쳐야하였습니다. 이어 이름에 부활한 친동생인 도구까지 숙청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 미천왕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구가 재정당하여 울골은 필사적으로 보좌에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정구석인 술천호 도망가 신분을 숨긴 채 부잣집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음모는 울골이 양족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울골은 죽어라고 고생만 해야 하였습니다. 낮에는 뗄나무를 해오며 잠시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밤에는 주인집 연못을 개보이가 시끄러워 주인이 잠을 못 잔다고 대루들 볶았습니다. 밤새 연못에 개화나 돌을 던져 개보리가 울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된 연못승사를 버티지 못하고 1년 만에 부잣집 운모의 집에서 나와 소금장수 제모와 만나 동업하였습니다. 소금장수가 된 이후에도 불우한 생활은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장수 제모와 함께 소금장수를 마친 후에 압록강에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은 뒤 강동쪽 서수촌에서 어떤 노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었을 때 그 집안 노파는 한 번 공짜로 소금 한 마를 얻어갔습니다. 숙법 뿌려준 소금을 더 달라라는 것을 우리 거절하였습니다. 암심을 품은 노파는 울골이 잠든 사이에 소금 가만에 몰래 신발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파는 짐을 지고 길을 따른 울골을 쫓아 가마니 속에서 신발을 찾아내고 그를 관과에 신고폭 고발하였습니다. 울골은 이 때문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압록강 변에서 제라는 팔랑귀처럼 노파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울골이 송을 모조리 압수당하고 신몰값으로 노파에게 송을 줬다고 합니다. 더구나 태양을 때려 매를 친 다음 내쫓았다고 합니다. 같은 고생을 한 울골은 골뱅이 들어 몸이 아이고 체험당한 안노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가 왕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습는 행상을 포함한 상급 등의 생활상이 용모는 처치했지만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다고 합니다. 서호덕은 이 사람이 울보리라 짐작과 나아가 죄를 하며 말하기를 지금 국왕님보다 하여 국상이 이런 신하들과 함께 왕을 폐위하려고 몰래 하고 있습니다. 왕손께서는 행실이 금소하고 인자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상이 저희들을 보내 말하기 한 것입니다. 울골이 의심하여 말하기를 나는 양이지 왕의 후손이 아니다. 그리 다시 살펴보시오. 소호등이 말하기를 지금 임금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실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하들이 왕손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선건대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였다. 마침내 받들어 묵으시고 돌아가니 장조리가 기뻐하여 울골을 오맥 남쪽 집에 모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비밀을 붙였다. 잠깐보단 장조리는 왕이 잘못을 들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해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들어하였다.
러시아과 함께 왕을 폐위시켜 시킬 것을 모의하다. 그러니 새 왕을 억류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인 조울과 소울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상가들을 물색에 돌고의 아들인 울불로 찾아오게 하였다. 비일관계에서 울불을 만난 이들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있어 부인하는 울불에게 사철 지종을 얘기하였다. 장졸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300년 9월 어느 상황이 우선 목적으로 사냥을 나갔다. 장졸을 비롯한 신하들도 같이 사냥대에 갔다. 장조에는 다른 신하들에게 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한 뒤 머리에 쓰고 있던 관에 갈대 잎을 꽂았다. 이 모든 신하들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 민심이 자신이 배정을 하기란 장조는 함께 반역을 일으켜 공상왕을 폐위시켰다. 울불을 모시다가 옥시와 인수를 바쳐 즉위시켰다. 공상은 얼마 후 병사들로 포위된 감옥에서 자신과 두 아들과 함께 자살하였다. 다만 울불이 생애는 태양으로서 시간되어도 순탄치 않았다. 최근 하반기는 자연재해나 괴형 현상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었다. 이런 및 정책이 거의 불안감 정국으로 상징하였다. 아무리 공상황이 폭군으로 폐위되었다 해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니었다. 정국이 혼란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전무하다. 미천왕을 시기시킨 데 큰 역할을 했던 고상 장졸이 조벌 소고등은 이후 삼국사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장졸은 국상이었던 데다가 삼국사의 개인 열정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도 미천왕 즉위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공신으로 대접받다가 오자나 죽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치적 혼란 와중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천왕 즉위 이후에는 그동안 비축됐던 국력을 바탕으로 대조된 이후 오랫동안 중단됐던 서쪽 및 서남쪽 요동 지방으로의 진출을 적에 시도하였다. 마침 삼국을 통일한 사마시 진나라의 해제 사마총 같은 항군이 지시를 하였다. 거친 동시에 파랑이 난 영가에 난 같은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고구려 변명을 공격해도 제대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미천왕은 기회를 잘 살려 302년 9월 3만인 병력으로 현덕을 공격해 8만의 명포로 잡아 평양을 이식시켰다. 311년 8월은 남락강 하우에 2,300평을 점령하였다. 여동과 능랑구 사이의 인도를 차단시켜 남쪽의 능랑구를 중국 본토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미천왕 14년 겨울 10월에 능랑구를 침략하여 남녀의 2,000명을 사로잡았다. 미천왕 15년 가을 9월 남쪽에서 대반문을 침략하였다. 여동 사람 장통은 남당과 대방 두 군을 정복하고 고려형 울불리와 소인에 걸쳐 서로 공격할 수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남당 사람 왕전이 장통을 설득하여 그 백성이 천여 가구를 통솔해서 노영래에게 기부하여 버렸다. 여기는 낭당군을 설치해서 정통을 태수로 삼았다. 왕전을 장군사로 삼았으며 영토 확정이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단명 낭당군과 대방군 점령이었다. 313년 10월에 낭당군 외배인 314년 9월에 대방군을 멸망시켜 고초스를 고토를 수박했다. 평안도 지역의 비역한 평지시대를 확보하여 국력을 이전에 비약적으로 성신시켰다. 이런 고조선과 안사군 이후 당시 한문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던 평양과 그 일대에 대한 한족 지배를 고조선 멸망 이후 400년 만에 청산한 것이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그만큼 한족의 세력이
계속 그 지역에서 강하게 남아있었다. 고대 왕조 한나라의 지속 기간이 길었으며 고을은 국내선 인근의 척박한 맨땅에서 시작해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장 국가였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번째 매던 당나무가 대방으로 중국의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 세력을 흡수한 고구려가 많은 소위 의민들을 받아들인 백제는 모든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서쪽 부가는 새로 얻은 땅이지만 순식간에 고구려 국력의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 되어 100년이 지난 장수성의 수도를 이곳으로 평정서로 전달이 되었다. 이후 고구려는 인후도 길락 관계와 함께 열동으로 진출해 전국 왕조와 본격적으로 경쟁한다. 또한 매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여 중국과 남랑군 및 대방군을 단절시켰다. 이내 남랑과 대방을 고구려가 멸망시키면서 고구려의 백제는 드디어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원래 고구려 백제는 같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로 동료의식이 강하였다. 외교 관계가 나빠지는 지지 않았다. 하지만 책계왕 때 고구려가 침공한 대방을 백제가 구원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양국 관계를 미천이 안사고를 멸망시키면서 국경을 직접 맞대고 대치하는 사이가 되자 완전히 혐오가 됐다. 남남아 대방 점령에 가려져서 서안평을 고구려의 영토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킨 건 역시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서안평은 중국 단동시 일대를 가리킨데 쉽게 말하면 남남권 하루 영천평계 일대라고 보면 된다. 옛날부터 고구려가 확실히 항해 진출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으로 진출을 했다. 그래서 이 땅을 태조대왕 때부터 점령하려고 시도해서 당시 여동세력들의 방해로 고구려 영토를 편입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민창 때에 와서야 이르게 되었다. 서안평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방해로 진출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학자는 수군의 기반을 닦은 왕이 미첼왕이라고 보고 있다. 서안평을 전국 먼저지면서 가장 험한 지역을 자랑하는지라 시상으로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다. 어쨌든 수군을 도모한 수록 양리를 해야 점령이 가능하는 곳이었다. 미천한 데이 땅을 점령해버렸다는 것이다. 수군의 개방을 닦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래 미창은 칼끝을 여동을 돌렸다. 여동이 지리적으로 요청지라 어린이 세력이 고려뿐만 아니었다. 고종 선비적 모형부가 가장 강력해 보였다. 319년 12월 신나나 평조자사가 세부의 아이들로 원부 당부가 짜고 모형 선비를 권을 점령하는 작전에 고고도 참가하게 됐다. 작전은 실행 경기적 미천도 모형 선비의 수동이 극성을 부여했으나 모형의 계략에 걸려들어 불발로 끝났다. 모형에는 극성스러운 문을 닫고 지킨처럼 사자를 파견해 서로가 서로 응원부에게 멈추었다. 고구려와 단무득에서는 응원부와 모형이가 모였다고 의심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결국 응원부만 남아 단독으로 공격했지만 약으로 모형이한테 대피당하였다. 응원부를 이끌던 응원실을 덮고는 겨우 도망쳤다고 한다. 이 작전을 계획한 병사사 제비는 계획이 10% 더하고 모형에게도 기게 되었다. 결국 가족들과 함께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장수 연호자는 이때 하성에 출전하고 있었다. 모형이가 파견한 전통의 군대에게 습격등이 일천역 하고의 주민과 함께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고구려가 여동 진출을 100년 앞서 신원할 수 있었던 조례의 기회였지만 이 작전이 실패한 탓에 모형 선비는 전멸을 공개 여동을 물론 한국 지방까지 석굴한 강대국이 되었다.
이후로도 모형에 와서 이처럼 서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일진일퇴의 공범을 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처럼 고제의 여동을 노렸다. 실제의 모형 선배에게 격되었다. 이미 고구라의 모형 선배에게는 모형 선배에게 승기가 남아가기 시작했다. 후에 주변 선비들은 없었다. 모형 강대 위된 전단에게 미처랑이 시신을 빼들고 고구라의 왕비 어머니도 납치당하며 채어절이 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 미창왕의 공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